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국물 음식과 혈압 관리입니다. 국물 다 드신다면 혈압부터 확인하세요. 아침마다 뜨끈한 국물로 속을 푸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봄철에는 아침 저녁 기온차도 크고 혈압 변화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은 밥상에서 바로 보는 국물 습관 체크입니다. 국물만 안 마시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건더기만 먹어도 간이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에 밥을 말아 먹거나 찌개에 밥을 비벼 먹으면 나도 모르게 국물까지 먹게 됩니다. 문제는 맛보다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첫 번째 체크입니다. 국물량을 보세요. 국이나 찌개는 한 그릇을 다 비우기 쉽습니다. 오늘부터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 남겨보세요. 작은 국그릇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체크입니다. 젓갈과 장아찌입니다. 작은 반찬이라도 몇 끼 올라오면 짠맛이 쌓일 수 있습니다. 젓갈, 장아찌는 가끔으로 줄이고 채소 반찬이나 생채를 함께 올려보세요. 간장, 된장, 고추장 양도 같이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 체크입니다. 라면 빈도입니다. 라면은 스프와 국물까지 먹으면 나트륨 섭취가 늘기 쉽습니다. 자주 드신다면 이번 주 몇 번 먹었는지 먼저 기록해보세요. 스프는 덜 넣고 국물은 남기는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실천은 간단합니다. 국물은 반 컵만 남기기. 젓갈과 장아찌는 몇 끼 피하기. 라면 국물은 남기기. 혈압 수치가 반복해서 높다면 식사 내용과 함께 기록해두세요. 진료 때 말씀드리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 밥상 체크용으로 저장하고 가족과 공유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약봉투가 쌓이면 확인하세요입니다. 부모님 약봉투 식탁 위에 쌓여 있나요? 병원 갈 때마다 약봉투가 하나둘 늘어나면 그냥 잘 드시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약이 많아질수록 복용 시간이나 남은 약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이 집에 있다는 건 정확히 복용하고 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면 약 이름도 먹는 시간도 헷갈릴 수 있어요. 오늘은 딱 3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째, 비슷한 약이 여러 봉투에 있는지 보세요. 서로 다른 병원에서 받은 약이라도 성분이나 작용이 겹칠 수 있습니다. 약 이름이 비슷하거나 헷갈린다면 약사나 의사에게 전체 약봉투를 보여주세요. 둘째, 남은 약이 계속 늘어나는지 확인하세요. 깜빡하고 못 드셨을 수도 있고 괜찮아진 것 같아 임의로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남은 약을 혼자 다시 드시기보다는 복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아침약과 저녁약이 헷갈리는지 보세요. 식전, 식후, 자기 전 약은 약마다 복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약 달력, 큰 글씨 메모, 휴대폰 알람처럼 눈에 보이는 표시를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 진료나 약국 방문 때는 현재 복용 중인 약봉투를 전부 챙겨가세요. 처방약, 약국약, 영양제까지 함께 알려주면 확인이 훨씬 쉬워집니다. 부모님께 해당된다면 저장해두고 가족과 함께 꼭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나들이 전에 신발부터 확인하세요입니다. 발끝이 자꾸 걸린다면 신발부터 보세요. 꽃구경길에서 한두 번 발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들이 때마다 반복된다면 길 탓만 하기 전에 신발과 걸음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울퉁불퉁한 길도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이 자주 걸리는 이유가 길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신발 밑창, 발끝 끌림, 보폭 변화가 함께 보이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밑창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또는 안쪽과 바깥쪽이 심하게 다르게 달았는지 보세요. 한쪽만 유난히 다른다면 걷는 균형이 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끝입니다. 신발 앞코에 흙이 자주 묻거나 긁힌 자국이 반복되나요? 발끝이 바닥에 자주 닿는다면 발을 드는 힘이나 보행 습관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보폭입니다. 예전보다 한 발 폭이 줄고 같은 길인데 걸음수가 늘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보폭 변화는 균형이나 근력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들이 전에는 쿠션감보다 미끄럼 방지 밑창을 먼저 보세요. 발에 잘 맞고 뒤꿈치가 안정적인 신발이 좋습니다. 발끌림이나 보폭 감소가 반복된다면 기록해두고 진료 때 상담해보세요. 부모님께 해당된다면 저장하고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눈 침침함, 꽃가루 때문일까? 입니다. 눈 침침함, 꽃가루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봄철에 바깥에 다녀오면 눈이 뻑뻑하고 가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야까지 흐려진다면 한 번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보통 가려움, 눈물, 충혈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 안 보인다, 뿌옇다는 느낌은 단순 가려움과는 다르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입니다. 한쪽 눈만 유난히 흐리게 보이나요? 오른쪽과 왼쪽을 따로 가리고 시계나 글씨를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한쪽만 반복된다면 상담을 권합니다. 두 번째 체크입니다. 밤에 가로등이나 자동차 불빛이 동그랗게 번져 보이나요? 새로 생긴 빛 번짐이나 눈부심은 언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기록해 두세요. 세 번째 체크입니다. 가려움보다 통증이 더 크거나 심한 충혈, 갑작스러운 시야 변화가 함께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꽃가루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언제 흐린지, 한쪽만 그런지, 빛 번짐이나 통증이 있는지 적어두세요. 시야 변화가 반복된다면 안과 상담을 권합니다. 부모님께 해당된다면 저장하고 가족에게 공유해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식사량이 줄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입니다. 밥반 공기, 그냥 입맛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요즘 반찬만 조금 드시고 밥을 자주 남기신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이 들면 원래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줄었거나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 변화입니다. 옷이 헐렁해졌는지, 얼굴살이 빠져 보이는지, 몸무게가 줄었는지 보세요. 식사량 감소와 체중 변화가 함께 보이면 꼭 기록해두세요. 두 번째는 식기 불편입니다. 고기, 김치, 견과류처럼 단단한 음식을 피하신다면 치아, 잇몸, 틀니 불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치과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세 번째는 기간입니다. 입맛 저하가 며칠인지 확인해보세요. 2주 이상 이어지거나 밥과 반찬, 간식까지 함께 줄었다면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식사량, 체중, 식기 불편을 간단히 메모해보세요. 반복된다면 치과나 내과 상담을 권합니다. 부모님께 해당된다면 저장해두고 가족과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아침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입니다. 다리 힘이 줄었다면 아침부터 보셔야 합니다. 혹시 아침을 커피 한 잔, 떡 몇 조각으로 끝내시나요? 배는 부를 수 있지만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식사는 배만 부르면 끝이 아닙니다. 근육은 매일 재료가 필요합니다. 계단이 전보다 힘들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후들거린다면 아침 식사부터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아침상에 단백질 반찬이 하나라도 있나요? 달걀, 두부, 생선처럼 익숙한 음식이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많이가 아니라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는 씹기 편한 단백질입니다. 질기고 퍽퍽하면 계속 먹기 어렵습니다. 두부, 달걀찜, 부드러운 생선살처럼 씹고 삼키기 편한 음식부터 챙겨보세요. 세 번째는 나눠 먹기입니다. 단백질을 저녁에 몰아먹기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량이 적다면 더더욱 나눠 먹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단백질 한 가지를 추가해보세요. 다만 콩팥 질환이 있거나 식사 제한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권합니다. 부모님께 해당된다면 저장해두고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낮 산책 언제 하는 게 좋을까입니다. 점심 후 바로 걷는다면 오늘은 시간부터 보세요. 걷기는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햇볕이 강한 날엔 산책 시간도 체크해야 합니다. 햇볕을 쬐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강한 자외선이 있는 시간대는 다릅니다. 피부와 눈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첫 번째, 시간대입니다. 자외선이 강한 날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산책은 줄여보세요. 가능하면 아침 이른 시간이나 해질 무렵이 좋습니다. 두 번째, 모자와 선글라스입니다. 챙 있는 모자는 얼굴과 목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글라스는 눈부심과 자외선 부담을 줄이는 준비입니다. 세 번째, 물병입니다. 목이 마른 뒤에 마시기보다 걷는 중간중간 조금씩 마셔주세요. 더운 날에는 쉬어가는 것도 운동의 일부입니다. 낮 산책은 멈추는 게 아니라 시간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아침 일찍 또는 해질 무렵에 걸어보세요. 부모님 산책 루틴에 해당된다면 저장하고 가족과 같이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살에 잦으면 식사법부터 확인입니다. 물만 마셔도 캑캑하시나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가끔 살에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식사법과 삼킴 신호를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가 든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급하게 먹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반복되는 신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물이나 국물에서 기침이 자주 나는지입니다. 묽은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때 사례가 반복된다면 언제 어떤 음식에서 그랬는지 적어두세요. 두 번째는 식사 후 목소리입니다. 밥을 먹고 난 뒤 목소리가 젖은 듯 하거나 가래 낀 것처럼 들린다면 삼킨 뒤 목에 남는 느낌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세 번째는 식사 시간이 길어졌는지입니다. 전보다 한 끼를 먹는데 오래 걸리거나 자주 쉬어야 한다면 씹고 삼키는 과정이 힘들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등을 세우고 앉기, 한 입은 작게 먹기, 천천히 삼키기부터 확인해보세요. 사례와 목소리 변화가 반복된다면 진료 때 꼭 말씀하세요. 부모님께 해당된다면 저장하고 가족과 공유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